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좋아하는 주제 러닝화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 아식스의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을 미리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미리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브랜드 아식스에 대한 러닝화를 얘기할 때마다 댓글에 어차피 아식스 러닝화 못 사잖아요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지 이해합니다. 내가 살려고 해도 인기 제품 스톡이 되면은 대기열이 공식 홈페이지는 이만하고 다른 데는 순식간에 품절되고 이래버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것이 너무나 좀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그렇게 댓글 다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뒷배경을 이제는 이런 쪽 정보 유튜버로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알게 돼서 팩트를 좀 전달을 해드려서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 변호 아닙니다. 지금 아식스가 특히 유통망이 한국에서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노재팬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장이 엄청나게 절반 이상 축소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저희에게 유통하고 싶어도 유통처마다 최대한 물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런닝붐의 공급을 다 만족할 만큼 하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그들도 당연히 팔고 싶어 합니다. 많이 팔고 싶어, 많이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유통이라는 것이 지금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유통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장이 많아지거나 입점처가 많아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늘어나곤 있지만 아마 드라마틱한 지금 증가 추세는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이 되파리들이죠. 특히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라는 모델이 그 되파리들의 주요 타깃이 또 돼버렸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되파리 제품들을 사면 살수록 그들은 더욱더 저희들이 사갈 물량을 어떻게든 먼저 중간에서 가로채 갑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거를 업으로 생각을 하고 생계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이 많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좀 그런 라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되파리들 제품 사지 않으시는 게 확실한 또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탓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전달드렸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러닝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사실 그렇게 많은 수요를 낳은 이유는 결국 이 러닝화가 괜찮아서죠. 성능적으로 준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식스 러닝화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진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라인업이든 말이죠. 지금 이 노바블라스트만 해도 사실 데일리 트레이너의 거의 1황 자리에 거의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안정화의 대명사 젤카야노, 그리고 레이싱화들 라인업 메타스피드 시리즈들도 굉장히 선방을 했고, 저 또한 24년 동마 서울 마라톤에서 메타스피드 스카이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제품 자체가 괜찮으니까 결국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제품에 대해서 기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러너로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식스 바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순수하게 러너 입장에서 그 기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순서대로 발매될 예정 순서 따라서 신제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글로벌 7월 말 발매 예정이라고 공개가 된 메타스피드 레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신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신발 메타스피드 파리의 후속작이 아닙니다. 이 신발은 경쟁사 아디다스의 에보 같은 슈퍼 레이싱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싱화,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 4,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파리, 이런 신발의 상위 신발입니다. 거의 브랜드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신발이에요.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신발들이에요. 하지만 육상연맹협회의 기준안에 따라서 판매가 돼야지 선수분들이 신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에보도 그렇고 이 레이도 그렇고 그냥 뭐 좀 형식적으로 판매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느낌이 사실 있는 신발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겟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러너들 타겟으로 만들어진 신발은 아니에요. 설계 자체가 완전히 엘리트 레이서들에 맞춰서 설계된 신발들이다 보니까 굳이 이 신발을 사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이 신발의 상징성 우선 너무나 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레이싱화들 중에 저희들이 신을 수 있는 러닝화 중에 최경량입니다. 남성 사이즈 기준으로 129g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경쟁 모델 에보가 138g이거든요. 10g이 더 가벼운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성의 영역에서 최경량 타이틀을 뺏어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무게라는 것이 그냥 미드솔을 높이를 낮춰서가 아니라 육상연맹 표준 안에 기준 안에 맞춰서 40mm를 꽉 채운 그 높이에 그 무게를 맞췄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레이가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입니다. 에보가 미화 500달러, 한국에서는 59만 9천 원에 발매가 됐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뭐 성능이 어쨌든 간에 그냥 일반인은 구매 생각조차 못하는 신발 중에 하나였죠. 근데 레이는 우선은 미화 기준은 300달러, 엔화 기준으로 33,000엔에 발매가 됩니다. 이게 한화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 발매가 되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 엔화랑 비교를 해봤을 때 28,500엔이었던 메타스피드 파리가 29만 9천원에 발매가 됐거든요. 그거랑 좀 비교를 한다면은 한국에 30만원 중반에, 후반까지도 아니고 중반에 발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만원이나 36만원. 단순 그 전례에 비교해서의 얘기입니다만 또 사실 어떻게 발매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봤을 땐 그렇다. 사실 30만원 중반이라는 것은 요즘 타 레이싱화들, 그냥 이런 슈퍼 레이싱화가 아니라 일반 레이싱화들 중에서도 30만원 중반대로 이제 넘어가는 신발들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의 주목이 더더욱 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레이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굳이 살 필요가 있나라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였지만 사실 메타스피드 파리의 후속작 7월에 나온다던 레이 다음인 8월쯤에 나온다라고 지금 공개가 된 메타스피드 도쿄도 사실 미친 신발이긴 합니다. 기존작인 메타스피드 파리도 사실 엄청난 스펙을 가진 신발 중에 하나였죠. 경량성 100g 후반대의 경량성을 가진 저렴한 29만 9천원, 이 정도의 레이싱화가 사실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의,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주목받았던 게 길이는 조금 짧았지만 볼은 넉넉한 편인 레이싱화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레이싱화들 신으면 신을수록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레이싱화의 후속작이 무게는 더욱더 경량화가 됐다. 무게가 169g, 170g이 맞춰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푸마의 페스탈 라이트로 엘리트 3, 푸마의 최상위 레이싱화가 그 가격에 그 무게인데 30만원 후반에 그 가격, 그 무게인데 얘는 딱 그냥 레이싱화 포지션으로서 그 지금 딱 무게로 나온다는 게 타 브랜드들이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대신 전작에 비해서 엔화 기준으로는 1000엔 정도가 올랐습니다. 29,000 몇백 엔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다 한들 한국에서는 뭐 만원? 많이 올라봐야 2만원 정도 오르겠죠. 그러면은 뭐 30만 9천원, 31만 9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쨌건 알파보다 싼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무게가 전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레이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무게가 낮아졌다, 얘네들이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술 변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죠. 도쿄는 기존작들처럼 스카이와 엣지로 나눠서 발매가 되는데 스카이와 엣지가 무슨 차이냐? 스카이는 스트라이드 주법 주자를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케이던스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보폭이 엄청 넓은 주자들,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풀쩍풀쩍 뛰어서 가는 주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스카이고요. 엣지는 높은 케이던스 주자,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가는 케이던스 주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엣지입니다. 그 부분 염두하셔서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8월쯤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레이싱어들이 이렇게 나온다니 사실 하반기 대회들에서는 정말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트레이너로서 사용하는 런닝화들이 지금 뭐 안정화나 쿠션화 빼고서는 노마블라스트나 슈퍼블라스트, 한국에서는 그 두 종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블라스트 라인업에 추가되는 두 종의 신발들이 있습니다. 소닉 블라스트와 메가 블라스트인데요. 좀 뭐야 싶으실 수 있으십니다만 마침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 시점에 유출샷이 드디어 떴습니다. 제가 이거 기다리느라 엄청 오래 걸렸어요. 쉽게 생각하면 소닉 블라스트는 노바 블라스트에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플레이트는 카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메가 블라스트는 슈퍼 블라스트에서의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유출된 내용상으로서는 가격이 소닉 블라스트는 $180, 그리고 메가 블라스트는 $225로 좀 책정이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기존 잭들에 비해서는 조금씩 가격이 올라갔죠. 노바 블라스트는 그래도 15만원 선에 맞춰졌는데, 소닉 블라스트는 아마 18만원, 19만원일 가능성도 있고요. 메가 블라스트는 그 슈퍼 블라스트가 $200였거든요. 그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서 지금 슈퍼 블라스트가 한국에 유독 좀 비싸게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만, 그걸 염두에도 20만원 중후반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이 노바 블라스트나 슈퍼 블라스트 플레이트가 없다 하더라도 다들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이게 플레이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과연 드라마틱할까? 사실 유출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성능에 대한 후기 같은 것도 사실 해외 커뮤니티에서 유출이 되고는 하는데, 지금 이 신발들에 대해서는 사용 후기가 유출된 것도 전혀 없고요. 오늘 유출된 사진들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신발들이 잘 나올지, 대신 미드솔 소재가 바뀐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출될 사진을 보면은 지금 FF 블라스트 맥스가 기존에 노바 블라스트 5에 사용이 됐었는데, FF 터보 2 폼이 들어갔다고 해요. FF 블라스트 터보 2겠죠? 플레임은? 그렇다면 아마 지금 FF 블라스트 터보 폼들이 기존에 뭐 메타 스피드 시리즈나 이런 데에 들어갔던 폼인데, 그거의 차기작 폼이 안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신발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마 좀 하반기 넉넉하게 한 10월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사실 아식스의 품귀 현상을 만든 주범 슈퍼 블라스트의 차기작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카더라 피셜입니다. 카더라라는 것에 따라서 26년 전반기일 것입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확정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브랜드 아식스의 러너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신제품 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러너들에게 사실 다른 것보다 편하고 좋은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러닝화를 제공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아식스뿐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좋은 제품들을 괜찮은 가격에 문제없는 수량으로 공급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또 좋은 러닝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